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절 파트에서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는 우리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본이고 기초가 되고, 또 시험 문제도 의외로 많이 나와요. 거의 매년 출제가 될 정도로 시험 문제도 자주 출제하는 단원이 영어 정의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는 뭐 내용이 사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내용은 어려운 건 아닌데 이 공부를 하실 때 대충 해놓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꼼꼼하게 조문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끄집어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해주시면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중개하는 거거든요. 중개. 개공이 하는 것이 중개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잠깐 판서를 좀 해볼게요. 이 갑이 이게 건물입니다. 건물. 이제 을이고, A가 개업공인중개사, 이걸 줄여서 이제 앞으로 개공이라 할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소 사장이 생각하면 돼요. 중개업소 사장. 이 갑은 건물 소유자고, 이것은 이제 매수할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물건을 팔고 싶으니까 중개 좀 해주세요. 의뢰를 맡깁니다. 그러면 개공이 중개해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란 말을 써요. 이걸 중개계약이란 말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상대방을 찾아서 상대방을 찾아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을이 사겠다. 그랬을 때 둘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거래계약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과목에 공부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거죠. 자, 이걸 알고 이제 접근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이 개업공인중개사란 줄여서 개공이란 말을 쓰는데,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소 사장, 그리고 이제 건물 소유자가 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물건 팔고 싶다고 의뢰를 맡깁니다. 이런 걸 맡겼을 때 이렇게 중개해주겠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돼. 이걸 중개계약이란 말을 써요. 이 개념이 흔들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물건을 사겠다 그래서 둘이 계약이 이루어져. 이걸 거래계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이랄지 임대차 계약 이런 걸 통틀어서 거래계약이란 말을 쓰고 있고, 의뢰인하고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란 말을 써요. 자, 우리가 이 과목을 공부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처음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이 개념이 흔들려서 내가 거래계약 설명하고 있는데 본인은 중개계약 머릿속에 생각하고, 내가 중개계약하고 있는데 본인은 거래계약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과목 공부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의뢰인하고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 그리고 갑하고 을, 매도인하고 매수인, 임대인하고 임차인, 이렇게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이런 걸 통틀어서 거래계약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이 개념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 A라는 사람은 중개업소 사장을 말하죠.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줄여서 개공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영어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알아둘 것이 중개입니다. 중개. 중개라는 것은 소개해 준 거. 물건 소개해 준 거 중개인데, 이 용어가 의외로 자주 틀려요. 자, 하나씩 분석 들어갑니다. 중개란 것은 법 3조. 이 법 3조란 게 뭐냐면, 3조잖아요. 3조. 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 3조 중개 대상물이 뭐 토지도 있고, 건축물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뭐 이런 걸 말합니다. 대하여, 거래 당사자라는 건 방금 이야기죠. 매도인하고 매수인, 임대인하고 임차인. 그래서 이제 매매, 사고 파는 거. 교환이라는 것은 물건을 막 바꾸는 걸 말하죠. 자, 임대차라는 것은 유상으로 빌려주고 빌린 걸 말합니다. 이런 걸 알선하는 게 중개예요. 알선, 소개해 준 거, 연결해 준 거. 근데 이것만 중개하는 게 아니라 그 밖의 권리도 중개할 수 있어요. 그 밖의 권리. 자, 이 그 밖의 권리라는 것은 민법상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민법상 모든 권리가 다 중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민법상 권리 중에서 중개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중개할 수 없는 권리도 있어요. 이제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 근데 이제 지금 뭐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뭐 민법 자체를 아직 정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 과목을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돌다 보면 다 알게 될 건데 일단 그 밖에 권리란 건 민법상 권리. 자, 득이란 게 뭐냐면 발생 또는 설정이란 말을 쓰고 있고 실이란 말은 소멸이란 말을 써요. 소멸. 그리고 변경이란 것이 바로 이전입니다. 이전 또는 변경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설정 이전 또는 발생 변경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래서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한 것이 중개다. 그래서 이 용어 자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용어는 자주 틀린 이유가 정확하지 않고 대충 공부를 해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이 중개에 대해서 분석이 들어갑니다. 이 3조 중개 대상물이 이게 법정 중개 대상물이에요. 3조 중개 대상물이 법정 중개 대상물인데 이것이 방금 이야기했지만 어떤 것이 법정 중개 대상물이 되느냐?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다음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말한다. 자, 이것이 우리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 자동차랄지 뭐 선박이랄지 항공기랄지 중장비랄지 이런 것은 이 속에 들어있지 않아요. 이게 중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알선한다? 개업공인중개사 자동차는 알선한다? 이건 중개가 아니에요. 중개 자체가 아닙니다. 왜?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선박을 알선한다. 항공기를 알선한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항공기 하나 남에게 소개해주고 보수 받게 되면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겠잖아요. 평생 먹고 살 보수를 받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뭐고 아닌 것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점을 임목, 강압재단, 이건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절을 바꿔서 자세히 토지는 뭐고 건축물을 어떻게 하고 광업재단은 뭐고 이런 것을 설명을 할 겁니다. 그것은 일단 접어두고 일단 중개 대상물이 이런 것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거래 당사자 반에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 거래 당사자라는 것은 권리를 이전하고 이제 매도인을 말하고 권리를 취득하는 자, 매수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또 반대로 임대차 같은 경우는 여기가 임대인이 이전하는 자가 되겠죠. 그리고 취득하는 자는 임차인이 될 거예요. 자, 이런 거. 이걸 거래 당사자라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세권 같은 경우는 전세권 설정자라 해요. 전세를 내준 사람을 전세권 설정자도 거래 당사자가 됩니다. 그러면 전세 들어간 사람은 뭐라느냐? 전세권자란 말을 써요. 전세권자란 말을 써요. 자, 이런 것이 거래 당사자라는. 그러니까 매매 같으면 매도인하고 매수인, 임대차 같으면 임대인하고 임차인. 그러죠?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자하고 전세권자가 거래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중개를 하느냐? 자, 매매 교환 임대차. 이것은 뭐 사고 파는 거, 바꾸는 거, 유상으로 빌리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로 공부할 그 밖의 권리입니다. 이 그 밖의 권리를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그 밖의 권리란 것이 바로 이제 뭐냐? 여기 이제 중개 대상 권리가 나와 있죠. 이게 그 밖의 권리예요. 이게 그 밖의 권리인데 자, 뭘 중개하느냐? 여기서 이제 소유권, 사고 파는 거, 자, 임차권, 그 다음에 이제 용익물권이라고 있어갖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중개할 수 있어요. 지상지역 전세권. 자, 앞으로 이제 민법을 좀 배우시게 되면 용익물권, 담보물권 이 종류들을 배워요. 그래서 용익물권 세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다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담보물권 중에서 저당권하고 유치권은 중개 대상이 돼요. 저당권은 설정 이전 다 되는 거고 유치권은 이전만 됩니다. 하여튼 일부가 되는 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등기 담보권 저당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중개 대상이 되고 자,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환매권 있잖아요. 이 법정이란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법률 규정이거든요. 원래 지상권은 아까 여기 지상권 있었죠. 이 지상권은 설정 이전 다 중개할 수 있는 권리인데 법정 지상권은 설정은 안 되고 이전만 가능해요. 이전.
이전 행위 그것만 가능하지만 결국 일부가 되는 것은 중개 대상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법정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설정은 무조건 안 된다는 거, 이전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판매권도 물건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권리가 판매권인데 이것도 등기된 판매권은 이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전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할 수가 있다. 이게 중개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권리까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권리 득실 변경 행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득실이라는 게 뭐냐면 이 득이란 것이 발생 또는 설정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이 말 그대로 변경 또는 이전, 그리고 이제 소멸이 말 그대로 실이에요. 소멸. 통칭하는 것이다. 득실 변경 행위. 근데 이제 소멸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전하고 설정, 발생하고 변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권리 득실 변경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개 행위는 모두 계약으로서 법률행위, 법률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걸 말합니다. 이걸 말하며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 일부를 포함돼요. 그래서 채권행위 중에서 매매교환 임대차, 아까 우리가 중개개념에서 매매교환 임대차 중개할 수 있다고 했죠? 이걸 중개를 할 수 있는 거고, 자, 물권행위 중에서 지상지역 전세권은 설정하고 이전행위를 다 중개할 수 있어요. 둘 다. 그리고 이제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전만 가능하고 설정은 안 된다는 거. 유치권도 마찬가지. 유치권도 법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이전 행위만 되지 설정 행위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은 이전 행위만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종합 정리할게요. 지상지역 전세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설정 이전 다 중개할 수 있다는 거고,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은 이전 행위만 중개할 수 있다는 거.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 권리가 뭐 지상권이 뭐고 지역권이 뭐고 전세권이 뭐고 유치권이 뭐냐 이런 걸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민법적인 권리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정 과목이 우리 공인중개사 과목 정 과목이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하다 보면 두 바퀴째부터는 저게 무슨 소리인지 금방 이해가 됩니다. 공부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득실 변경 행위는 이런 권리는 지상지역 전세권은 설정 이전 다 되고 유치권 법정 이전 행위만 된다. 우리 과목에서 일단 그렇게만 정리를 해놔도 이게 민법이랄지 이런 걸 한 바퀴 돌게 되면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지상권이 뭐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이건 된다. 우리 과목에서는 중개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행위의 법적 성격이 나와 있어요. 중개행위 법적 성격이 나와 있는데 중개행위는 어떤 성격을 가진 법이냐? 중개행위는 어떤 성격을 가진 법이냐? 이게 이제 이 법적 성격이 나와 있는데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이면서 보조적 준비행위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시게 되면 법률행위하고 사실행위 이걸 다룰 거예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거, 계약 같은 걸 법률행위라 말고 의사표시를 요소하지 않는 것이 사실행위거든요. 그럼 이제 중개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입니다. 이걸 좀 봐주실게요. 칠판을 좀 보시게 되면 자, 이게 갑이거든요. 건물이고 을이고 A라는 개업공인 중개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맺는 계약을 아까 거래계약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거래계약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이게 알선한 거의 중개예요. 이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알선 이게 이제 중개라고요. 중개. 이게 중개인데 그럼 이 중개행위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중개행위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사실행위다 이 말이에요 사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이제 뭘 짚어야 되냐면 이 거래계약 있잖아요.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이런 걸 통틀어서 거래계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거래계약은 물건을 사겠느냐 알았느냐 사겠다 이렇게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은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자, 여기서 거래계약은 계약이잖아요. 이건 법률행위입니다. 거래계약은
이것은 이제 법률행위가 되는 거고,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게 이거거든요, 이것은 둘이 법률행위 하도록 연결해주는 행위잖아요. 도와주는 거. 그래서 이제 사실행위면서 보조적 준비행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보조해준다는 거. 계약 체결한 걸 보조해준다.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라는 것은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이요. 갑하고 의리하는 것은 법률행위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소개해준 거, 이거 연결해준 거잖아요. 이것은 의사표시로 요청하는 사실행위다. 뭐 이런 뜻입니다요. 그래서 도와준다 해서 보조적 준비행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중개행위라는 것은 이 중개 알선해준 이 중개행위라는 것은 독자적 행위입니다. 독자적. 그러니까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뭐냐면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중개행위 아니란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민법에서 의뢰인들이 시키는 대로 한다. 즉 심부름꾼으로 한다. 이걸 사자로서 행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자, 불일 사자. 이렇게 행위, 이게 심부름꾼도 아니고, 그죠? 대리 행위도 아닙니다. 그래서 개공이 자기 전문 지식을 가지고 알선한 것이 중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전문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개행위다. 그래서 이제 독자적 행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독자적 행위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렇게 넘겨보면 상행이다 이렇게 나와요. 상행이. 그래서 우리 중개 업무는 상법 46조 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에 관한 행위로서 기본적 상행이고 기본적 상행이다. 이제 이게 판례가 조정하고 있죠. 대부분 판례. 그리고 상행위 영업을 위해 하는 상행이다. 이렇게 판례에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개행위 법적 성격 세 가지 종합 정리를 해볼게요. 사실행위면서 보조적 준비행위란 말. 그 다음에 사자 또는 대리행위 아니라 개공이 독자적으로 한 독자적 행위란 말. 그리고 이제 상행이란 말. 그래서 판례에서 기본적 상행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상행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명문화시키고 있다는 거, 대법원에서 판례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 유형으로 들어갑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중개가 아까 용어 했는데 지금 중개 유형까지 해야지 이제 기본적인 중개 개념이 끝나요. 그래서 중개가 이렇게 공부할 게 많습니다. 물건 소개 중개 단순히 중개다 이렇게 간단하게 공부할 수도 있지만 꼼꼼하게 짚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중개 유형에서 가장 먼저 공부할 것이 뭐가 있느냐면 개업공인 중 관여 정도별 분류입니다. 관여 정도. 개공이 얼만큼 관여했느냐 이렇게 분류한 것이 지시중개하고 참여중개라고 있어요. 자, 지시중개라는 것은 자료를 전시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면 개공할 일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뢰인이 이 매물에 관한 자료를 A4 용지나 B4 용지에 일정 장소에다 전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개공이 그거 전시해주고 돈 받는 거. 이걸 전시보수. 자, 그래서 뭐 이것은 비싸지가 않겠죠. 그래서 뭐 개공들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의 뭐 이것 가지고 안 하고 뭐 이것 가지고 돈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참여중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거. 거래 당사를 매개하여 거래를 성사시킴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까지 성사시켜야 보수를 받는 것이 참여중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한 것이 이 참여중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 이게 부동산 중개업이잖아요. 부동산 중개업. 이게 참여중개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시중개, 참여중개를 다시 여기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지시중개는 의뢰인이 이 개업공인중개사 찾아와서 이 매물에 대한 자료를 좀 전시해다 주세요. 일정 장소에다가. 이렇게 해서 개공할 일이 끝나는 거예요. 개공할 일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참여중개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을 찾아 이렇게. 이거 팔아주세요. 그러면 상대방 찾아가지고 이 거래계약까지 이제 갑하고라고 맺는 게 아까 거래계약이라 매매계약 얘까지 성사시켜주고 보수를 받는 것을 참여중개란 말을 쓰고 있어요. 참여중개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어느 정도까지 개업공인중개사 관여했느냐에 따라서 지시중개하고 참여중개. 지시중개는 자료만 전시해요. 계약까지 성사 안 시켜요. 자료 전시해주고 보수 받는 거예요. 이걸 부동산 전시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참여중개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소개해주고 계약까지 탁 체결하고 보수 받는 걸 참여중개란 말을 써요. 근데 이제 출제자들은 이렇게 지시중개, 참여중개 이렇게만 출제를 한 게 아니라 이 같은 용어를